당신은 손흥민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득점왕, 토트넘의 주장, 아시아 최초의 푸스카스상 수상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왜 세계를 감동시켰는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스포츠 기자의 취재 노트에 적힌 마지막 한 줄. 나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런던의 어느 카페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죠. 소니가 트로피를 드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정말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영국 선수가 왜 눈물까지 흘리며 한국 선수를 이야기하는 걸까? 손흥민이라는 이름 뒤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죠? 케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니는 제가 아는 가장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침내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의 말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그저 골을 넣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손흥민을 말이에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춘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공을 잘 차서가 아니라 사람이 참했거든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공을 잘 차는 아이는 많지만 사람이 참한 아이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손흥민의 진짜 이야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걸 말이죠. 해리 케인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사람들은 왜 모두 그를 특별하다고 말할까? 이 질문이 제 취재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런던에서 춘천까지, 독일에서 다시 런던까지. 저는 손흥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건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진솔한 삶이었죠. 춘천 신사후초등학교 운동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2002년 어린 손흥민이 뛰어다녔던 그 운동장 말이에요. 흥민이는 정말 조용한 아이였어요. 당시 담임 선생님이 회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있을 때도 혼자 조용히 앉아있곤 했죠. 하지만 축구공만 나타나면 달랐어요. 눈이 반짝거리며 달려나가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건 따로 있었어요. 공을 독점하지 않았어요. 체육 선생님의 증언이었습니다. 보통 실력 있는 아이들은 공을 혼자 가지고 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흥민이는 달랐어요. 항상 친구들과 함께 했죠. 이 모든 건 손흥정의 교육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축구 코치였던 손흥정은 아들에게 축구보다 중요한 걸 먼저 가르쳤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늘 수 있지만 인성은 평생 가는 거다. 손흥정이 늘 하던 말이었죠. 실제로 손흥정은 아들의 축구 실력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훈련장에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심판에게 항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어느 날 손흥민이 상대 선수와 부딪히며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상대방을 걱정하는 모습을 본 손흥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해요. 그때 확신했대요. 이 아이는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 애는 공보다 사람을 먼저 배웠어요. 당시를 기억하는 분의 말씀입니다. 춘천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흥민이 어머니 기른자 씨가 늘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겸손함이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절대 우쭐대지 말라고 했죠. 실제로 어린 손흥민은 경기에서 골을 넣어도 과도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어요. 팀 동료들과 조용히 기뻐할 뿐이었죠. 이런 모습이 벌써 그때부터 나타났던 거예요. 새벽 5시 30분. 춘천의 아침은 아직 어둠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는 벌써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흥정과 손흥민이었죠. 한 번 더. 손흥정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손흥민은 지쳐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땀이 흘러내려도 숨이 차올라도 계속 공을 찼습니다. 이런 훈련이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이었죠. 비가 오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축구와 끈을 묶는 손흥민의 모습을 본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너무 혹독한 거 아니냐. 하지만 손흥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편해진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주고 싶었어요. 훈련은 단순히 기술만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흥정은 아들에게 축구를 통해 인생을 가르쳤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존중하는 법을 말이죠. 절대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손흥정이 아들에게 가장 자주 한 말이었습니다.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 가르침은 손흥민의 DNA 깊숙이 새겨졌어요. 훈련 중에 실수하는 동료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격려했죠. 후배들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요. 어느 날 손흥민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훈련해야 해요? 손흥정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평생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는 진짜 사람이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손흥민이었지만 지금은 알죠. 아버지가 자신을 축구 선수가 아닌 사람으로 키우려 했다는 걸 말이에요. 훈련이 끝나면 손흥정은 아들과 함께 운동장을 정리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라인을 그어놓고 공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교육이었어요. 사용한 건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예의다. 손흥정의 철학이었죠. 몇 년 후 독일로 떠나기 전날 밤 손흥민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독했지만 저를 진짜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손흥정은 확신했어요. 자신의 교육이 성공했다고 말이죠. 2008년 8월 인천공항. 16세 손흥민이 홀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하나와 어머니가 싸준 김치 몇 통이 전부였어요.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한 손흥민의 첫 느낌은 막막함이었습니다. 독일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친구는 물론 아는 사람도 없었죠. 16세 소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함부르크 유스팀 기숙사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첫날 밤 손흥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손흥민은 누구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왔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게 예의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축구 용어조차 독일어로 익혀야 했죠. 실수하면 코치가 독일어로 소리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더 당황스러웠어요. 함부르크 유스팀 코치 미하엘 뮬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손흥민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경기보다 훈련을 더 오래 하는 아이였거든요. 실제로 손흥민은 정규 훈련이 끝나도 혼자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슈팅 연습, 드리블 연습, 심지어 체력 훈련까지. 다른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묵묵히 공을 찼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묻는 동료들에게 손흥민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이게 제 방식이에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흥민은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독일 축구 잡지를 사서 매일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고 노트에 적었죠. 밤늦게까지 독일어 공부를 했어요. 몇 달 후 손흥민의 독일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코치의 지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축구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함부르크 현지 기자 한스 페터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인의 끈기를 여기서 처음 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손흥민의 태도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동료들을 탓하지 않았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어요. 2년 후 손흥민은 함부르크 1군에 데뷔했습니다. 18세의 나이로 분데스리가 무대에 선 거죠. 그 순간 손흥민은 고향을 향해 작은 인사를 했어요. 멀리 있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였죠. 2013년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12골을 넣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어요. 하지만 더 큰 꿈이 있었죠. 프리미어 리그였습니다. 2015년 8월 28일 토트넘 호스퍼의 새로운 선수로 발표된 순간을 손흥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떨렸어요. 정말 많이. 솔직한 고백이었죠. 프리미어 리그는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거칠고 더 치열했어요. 첫 경기에서 손흥민은 긴장한 나머지 평소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언론의 평가도 냉정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훈련장에 나와 기본기를 반복했어요. 슈팅 연습을 1000번씩 했죠. 한 번 더, 한 번 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전환점은 2016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버풀전에서 넣은 골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70m를 독주해 골키퍼까지 제치고 넣은 그 골 말이에요. 그 골로 FIFA 푸스카스상까지 받았습니다. 꿈 같았어요. 손흥민의 소감이었죠. 어릴 때 TV로만 보던 상을 제가 받다니. 하지만 진짜 역사는 2021-22 시즌에 만들어졌습니다. 23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거예요. 아시아 선수 최초였죠. 그 순간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해리 케인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손이는 훈련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선수예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완벽주의자죠. 실제로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면 혼자 남아서 분석했어요. 어떤 플레이가 좋았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꼼꼼히 체크했죠. 실수한 장면은 영상으로 돌려보며 반성했어요. 이런 철저함이 결국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의 연봉과 광고 수익을 합치면 연간 약 3천만 유로에 달해요. 우리 돈으로 약 430억 원이죠. 이는 단순히 개인 소득이 아니에요. 국가 브랜드 가치, 한류 파급 효과, 유소년 축구 투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의 시작점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싶어요. 이게 그의 진짜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201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끝난 후였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졌지만 손흥민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어요. 경기장을 떠나기 전 관중석 구석구석을 돌며 팬들에게 인사했거든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몸짓으로 팬들에게 마음을 전했어요. 패배의 아쉬움보다 팬들에 대한 고마움이 먼저였죠. 이런 모습은 그때만의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은 평상시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팬이 편지를 건넸어요. 훈련장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말이죠. 손흥민은 그 편지를 받고 즉석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써줬어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에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라고 적어줬죠. 팬들이 기억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훈련이 끝난 후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던 팬들을 발견했어요. 몇 시간을 추위에 떨며 기다렸을 그들을 보고 손흥민은 안쓰러웠죠. 추우셨죠? 정말 감사해요. 한 명 한 명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줬어요. 매니저가 서둘러 가자고 했지만 손흥민은 마지막 팬까지 챙겼습니다. 손흥민의 어머니 기른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들을 스타로 키운 적 없어요. 사람으로 키웠을 뿐이죠. 이 교육 철학이 손흥민의 팬 서비스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해외 팬들도 손흥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전해지거든요. 어느 토트넘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을 보면 축구선수 이전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죠. SNS를 통해서도 손흥민은 팬들과 소통해요. 경기 후 감사 인사는 물론이고 특별한 날에는 직접 메시지를 올리죠.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전 세계 팬들을 챙기는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코로나19 시기였어요. 경기장에 관중이 없어서 적적했는데 손흥민은 TV를 보고 있을 팬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었어요. 골을 넣으면 카메라를 향해 하트를 그려보냈죠. 팬들이 있어서 제가 있어요. 손흥민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손흥민은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랑받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한국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지만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은 조용했어요. 선수들 모두 아쉬워했죠. 그때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아쉽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주장으로서 팀을 16강에 올려주지 못한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날 밤 손흥민은 잠들지 못했다고 해요.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부담은 남다릅니다. 에이스로서, 주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실책이 생기면 본인이 먼저 사과하고 승리하면 동료들 덕분이라고 말하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라질전에서 진 후 손흥민은 혼자 남아서 경기장을 바라봤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은 달랐어요. 이재성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팀을 우선시했어요.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팀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예요. 대회 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죠. 결국 한국은 금메달을 따냈고 손흥민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손흥민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가대표 경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었어요. 이제 병역 문제도 해결됐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손흥민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건 영광이에요. 특혜를 받았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순 없죠. 2023년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어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그의 리더십은 빛났죠. 어린 선수들에게는 격려를,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는 솔선수범을 보였어요. 승패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대회 후 라커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리더십 때문에 후배들은 손흥민을 진심으로 따르는 거죠.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이 짊어진 건 단순히 골 넣는 책임만이 아니에요.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 후배들의 멘토 역할, 그리고 한국 축구의 얼굴 역할까지. 무거운 짐이지만 손흥민은 묵묵히 감당하고 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사무실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몇 달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인터뷰 내용들, 관찰한 것들, 그리고 느낀 점들까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죠. 해리 케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가 손흥민이길 바랐어요. 왜 영국 선수가 한국 선수를 이렇게까지 아낄까? 취재를 통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골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됨이었죠. 춘천에서 만난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그 애는 공보다 사람을 먼저 배웠다는 말이에요. 16세에 홀로 독일로 떠나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어서도 손흥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취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스타이기 전에 사람이었고 골보다 가치를 남긴 인물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 팬이 손흥민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형처럼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운동장 청소부터 해요. 이게 바로 손흥민 효과였어요. 축구 실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어린 팬이 운동장 청소를 하는 이유는 골 넣는 법을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예요. 한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손흥민의 골에 환호하지만 진짜 감동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모습에서 받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손흥민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해도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였죠. 토트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그들도 변했다고 해요. 더 성실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배려심 깊어졌다고 하죠. 손이를 보면 축구를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동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흥정 코치를 다시 만났어요. 아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금 어떤 기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자랑스럽죠. 하지만 가장 기쁜 건 흥민이가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흥정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손흥민의 진짜 성공은 득점왕이 된 것도 푸스카스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었죠. 취재를 마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유럽의 스타이자 한국인의 자부심이었다고. 축구공 하나로 세계를 움직였고 마음 하나로 국민을 울렸다고 말이에요. 손흥민, 그 이름은 기술보다 따뜻했고 스타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골보다 소중한 걸 남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성,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낮추는 품격까지. 세계 무대에서 국기를 가슴에 단 채 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갔는가? 손흥민. 그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